자, 안녕하십니까. 알파프로 회원 여러분. 오늘은 2020년도 6월 18일 현재 시간 8시 33분 되겠습니다. 어떻게 시장을 잘 대응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알파프로 자동매매만 이용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 자동매매로 인해서 시장의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 외로는 또 손이 덜 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회원님들 또한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 모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아무리 자동으로 맡겨두었다 할지라도 시장에 대한 흐름이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희 또한 늘 시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분석해서 현재 구간에서 가장 좋은 업데이트 방향이 무엇인지 또 가장 좋은 전략적 대응 종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과 저와 고민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흐름,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인식하여서 향후 흐름에 맞추어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그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는요, 전일 대비해서 0.65% 하락한 26,119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지난 2주 전인가요? 2주 전의 모습과 또 흡사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다우지수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기술주의 중심인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0.15% 강보합권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또 뭐가 앞뒤가 맞지 않죠. 레벨의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레벨의 차이가 무엇이냐? 주가를 받아들이는 성향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현재 시장에 모멘텀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특정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장 시장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다우지수의 움직임들이 조정을 받더라도 기술적 섹터는 오히려 저항하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추격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동반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선상에서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독일 쪽 주가 흐름도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조정권에서 탈피한 이후 어느 정도의 기조는 이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만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유럽 쪽 지수도 마찬가지고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여전히 놓여져 있는 부분은 명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우지수가 지난밤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이 상당히 자극적입니다. 고개 드는 코로나의 공포, 나흘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알고 있던 내용이죠. 사실 코로나가 아직도 종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종식되지 않았지만 시장은 그에 따른 멘트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미국 일부 주에서 코로나19에 대해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거기에 아울러서 중국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재확진자가 늘었다. 이 점이 키워드가 아닙니다. 뒤에도 나왔지만 정부와 중앙은행, 여기서 정부라는 것은 미국만을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말하겠죠. 전 세계의 정부가 공통적으로 중앙은행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경제적 기반이 이미 재원이 소진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 재원을 쏟아 부을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도 지원에서 빨리 손 떼면 걱정거리가 될 것이란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요즘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고용, 그 다음에 기업, 채권, 회사채라고 하죠. 회사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소매 판매로 이어진다. 그 소매 판매로 이어지는 것이 결국은 소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소비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경기 활성화의 핵심 키워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지금 주목되고 있는 거죠. 그때 지금 연준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 쪽 흐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잠식되어지고 마무리가 되어지는 느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의 공포가 다시 한번 확산됐을 땐 이미 부양해놓은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강하게 가져갔다가 다시 강하게 역배열로 조정을 받았고 리바운딩을 하고 있지만 이 리바운딩이 시장이 재차 상승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인지되기보다는 경계감이라는 단어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제가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이 분명히 좋다. 아직까지 힘이 있다. 그렇지만 자금의 운영 자체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그 점이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집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 우리나라 기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지수가 멈춘 자리가 얼마입니까? 2105포인트입니다. 제가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2100포인트가 중심이 될 것이다. 언제 얘기 드렸습니까? 여기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확하죠? 제가 정확하다라기보다는 현재 시장은 규격, 또 규정되어 있는 패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격이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라고 봤을 때 시장이 지금 약속된 플레이를 좀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건전한 조정을 주기 위해서 건전한 매물 소화를 하고 이 건전한 매물 소화를 한 이후부터는 역시나 그 자리들에서는 이와 같은 거래량들이 반발되게 되는데 이 거래량들은 시장을 부양하겠다라기보다는 현재 우리 시장의 체력을 믿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들이 2100선에 포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00선이 현재는 대기 매물대들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국면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윗단도 마찬가지입니다. 2150선, 뭐 좀 짧게 보자고 하면 2140선, 조금 더 길게 본다고 하면 2165선, 이 정도 선 라인은 뭐냐면 2140부터는 주식을 한번 팔까? 한번 고민을 하다가 A 한번 더 가 2150에서는 심도 깊게 고민이 되고요. 그 다음 2165가 넘어가면 아주 심도 깊게가 아니라 실행이 되어지면서 매물이 좀 나오는, 그래서 2140포인트와 2150포인트, 그 다음에 2165포인트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저항성 테스트, 즉 계단식 매물대를 놓여지는 구간에서 이 매물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대한 싸움이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되어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제가 말씀드리기에 얘도 지금은 720포인트대, 700포인트대, 요 라인대가 뭐 사실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구간대이죠. 역시 어제도 717포인트, 이 지지선 라인대에서 또 기다리더니 매물대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또 받아줬는데 역시 740 이상, 745 이상, 750 이상에서 산재되어 있는 매물대들을 손쉽게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현재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시장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 만한 내용도 부재하지만 현물 또 시장의 유동성들이 상당히 부재하다는 것이 현재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나타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자체에 대한 추세를 논하기는 어려운 국면입니다. 추세를 논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상승이라는 단어를 쓰긴 당연히 어렵고요. 반대로 하락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도 조금 이른 경우는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결국은 박스권이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박스권과 같은 모습을 가져가면서 매물 소화, 그리고 패턴을 흔들어주면서 시간을 좀 끌고 가고 향후 추이를 보는 그런 시장의 반복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자리는 우리가 모두 서둘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이 알파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전략들은 지수가 빠진 상태에서 종목들을 매입하는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100선에 근접했을 때 주식에 대한 매입세가 많았다라는 것, 코스닥 같은 경우는 720선, 700선 요 자리선에서 대기 매입세가 많았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현재 심리적인 지지선들이 다 그 구간에 집약되어져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집약되어져 있는 구간에서 결국은
어떠한 대장이 나타날 것이냐. 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살펴본다고 하면 여전히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행보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요. 또 반대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하이닉스도 흐름이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를 돌리는 듯 하지만 추세를 강하게 인벌브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요즘 지금 우선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우선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움직임을 봤을 때 과연 어떠냐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삼성중공업 우선주 같은 경우 지금 점상을 가고 있는, 상한가를 가고 있는데 굉장히 좀 비이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뭐 수익 나면 장땡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거래정지의 투자 위험, 사실 이 정도의 무거운 기업의 주가가 우선주라고 해서 날아갔다라는 얘기인데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선주라는 것은 보통 주식에 대비해서 뭐가 부족합니까? 유통량이 부족합니다. 유통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소수의 물량을 가지고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죠. 반대로 보통주는 유통되는 주식수가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흐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우선주로 자금이 몰려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투자할 만한 대체재가 없다 보니까 시장에 배팅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종목군들의 솔리마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만큼 시장에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 적고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 종목들이 빠진다고 하면 시장이 지키는 힘, 지금처럼 지지하는 힘은 없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 또 글로벌 시장 모두 다 향후 흐름, 향후 방향성들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전혀 서둘 필요가 없으며 또 시장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심리적 지지선 구간대에 대해서 어떻게 더 추세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조금 더 긴밀하게 확인하면서 향후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또한 전일과 마찬가지로 강한 추세로 들어 올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평가가 되어지고 일부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면서 차분한 숨고르기 장세가 되지 않을 것이냐, 또는 심리적 지지선이 이탈될 경우에는 강한 단기 매물이 출현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놀랄 정도의 상황으로 전개는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는 것이 현재 저희 알파가 보는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또 이런 구간에서 시장이 방향성을 쉽게 나타내지 않다 보니까 투자자들로 하여금 긴장감들이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긴장감 속에 잘못 빠져들기 시작하면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계좌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라면서 시장은 좀 더 여유있게 보자 라는 관점으로 다음 시장을 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오늘 시황 여기까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파프로였습니다.